60세 아파트 경비원, 뜻밖의 부수입 밝혔더니 친구들이 등 돌렸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요즘 60세라는 나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아직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돌아가고 일할 수는 있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이제 그만 일하는 말을 듣는 나이. 은퇴를 했든 반강제로 나왔든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식들 손 벌리긴 싫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합니다. 경비원, 택배, 대리운전, 편의점 야간 근무.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한다는 사실보다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에 사람들의 시선이 꽂힌다는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뜻밖의 부수입이 있다는 걸 친구들 앞에서 털어놨다가 관계가 틀어졌죠. 돈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덜 외롭고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자산 얼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면요. 진짜 힘든 건 돈보다 사람 관계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직함이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부장님, 차장님이라는 호칭 하나로 대화가 이어졌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다들 그냥 누구 아저씨가 됩니다. 이때부터 비교가 시작돼요. 누군 아직도 일하고 누군 쉰다. 누군 연금이 넉넉하고 누군 빠듯하다.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사례 1. 경비원으로 일하며 정보를 모은 사람. 이야기 속 60세 경비원 어씨는 처음엔 그냥 생활비 보태려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남들과 달랐던 건 사람을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누가 어떤 시간대에 출입하는지, 어떤 집이 비어 있는지, 상가 임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사랑도 친해지고 입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받게 됐죠. 경비 아저씨, 이 근처 상가 요즘 어때요? 이 동네 전세 수요 많아요? 그렇게 쌓인 정보로 어씨는 소액으로 상가 지분 투자도 하고 임대 컨설팅 비슷한 조언도 해주면서 소소한 부수입을 얻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걸 친구들 모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겁니다. 경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돈 꽤 버네. 그날 이후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씨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다만 은퇴 후 돈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주제라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사례 2. 취미를 부업으로 만든 사람. B씨는 58세에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좋아하던 목공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일거리였죠.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둘 말이 나옵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주문 받아도 되겠네. 결국 온라인 마켓에 소소하게 올렸고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정도 벌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의 보탬이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동창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답니다. 쟤는 취미로 돈 버네.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네. B씨는 그날 이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방법을 알려주죠. 사례 3.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선택. C씨는 은퇴 후에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자문, 소규모 투자. 그런데 모임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연금으로 살지 뭐. 왜냐고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 삶을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 대신 C씨는 정말 도움을 청하는 후배나 지인에게만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참고만 해. 은퇴 준비,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수입 구조를 굳이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벌고, 조용히 사는 것. 이게 요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경비원이든 부업을 하든 연금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보다 내 생활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은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인생의 한 구간일 뿐이니까요. 왜 은퇴 후에는 작은 차이에도 관계가 틀어질까?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은퇴 이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회사, 직급, 역할이 자동으로 나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통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고 해요.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배경의 사람과 더 강하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 아직도 수입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잘 준비한 걸까?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불편함으로 바뀌면 그 불편함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연락이 줄고 모임이 어색해지고 결국 멀어지는 거죠. 이건 질투라기보다 자기 방어 반응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 뇌는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해진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전두엽 기능은 조금씩 약해지고 대신 편도체 같은 감정 처리 영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쉽게 말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힘은 줄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다, 불편하다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뇌에서 생존 문제로 인식됩니다. 젊을 때의 돈 이야기는 기회지만 은퇴 후의 돈 이야기는 위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는 사실과 정보보다 감정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부수입은 숨겨야 할까? 이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숨길 필요는 없지만 아무 데서나 꺼낼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그 힘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달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대칭과 수용 가능성의 문제로 봅니다. 상대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상처받을 상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현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수입 구조는 단순하게 말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먼저 묻지 않으면 꺼내지 않는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 유지 전략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뭘 하면 돈이 될까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약 25%, 건강 약 30%, 사회적 관계와 자율성 약 45%, 즉 돈은 기본 조건이지 결정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수입도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큰돈보다 지속 가능한 소액, 경쟁보다 내가 익숙한 영역, 성과보다 생활 리듬 유지. 이 기준을 벗어나면 돈은 벌어도 삶은 불안해집니다. 은퇴 후 가장 강력한 전략은 조용한 전문성이다. 앞서 나온 경비원 사례가 설득력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뭔가를 배운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경험을 다른 각도로 쓴 것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기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썼다. 이게 핵심입니다. 관리해본 사람은 관리로, 가르쳐본 사람은 자문으로, 사람 상대해본 사람은 상담으로. 은퇴 후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바쁜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선택했는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부러움도 동정도 필요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화려한 수입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납득시키는 구조입니다. 조용히 벌고, 조용히 쓰고, 조용히 만족하는 삶.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은퇴 모델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방향입니다.